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이소 그런데 플라스틱 물병 그런 거 제조, 조립, 납품 그런 거 그럼 했거든요. 원래 공장 일을 네. 하다가 10년 했어요. 오. 거기서 상차도 했고, 뭐 작업 준비도 했고. 그러면은 가구 배송 일을 선택하기까지 특별한 이유가 좀 있었나요?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서의 뭘 하는 거에 따라서 더 수익이 발생되는 게 배송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전문성이 그런 시점이 보여서 가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배송 일이란 게 가구 배송 말고도 좀 전문성이 있는 배송 일들도 조금 많다 보니까 왜 이케아 가구 배송을 선택하게 됐는지도. 딴 거보다 딸아이가 그래도 이케아는 알아요. 그래서 아빠 뭐 어디 다녀 뭐야? 이케아에서 배송하고 조립해 하면은 그렇구나 뭐 그렇게 알아듣으니까.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혼자 하시잖아요. 2인 1조 분들보다 어쨌든 장점이 좀 있다고 하면은. 장점은 혼자니까 둘이면 같이 신경 쓰고 같이 시간을 맞추고 기분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맞춰야 되지만 오직 저를 위해서 저의 시간을 활용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단점도. 단점은 말도 안 되는 짐 만났을 때. 그래도 1인 배송 기사님들께서는 아무래도 2인 배송 기사님들보다는 좀 무거운 짐을 덜 실는다고 들었는데 그러진 않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혼자라도 어쨌든 2인이 되는 짐은 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1인이 들 수 없는데 1인이 2인 거에 대한 뭐 배정을 받았으면 인근 지역에 있는 기사님들을 불러갖고 옮기든지 아니면 고객님이랑 같이 좀 홍보해갖고 옮기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조금 유한 고객님을 만나면 괜찮지만 조금 까다로운 고객님 만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고객님은 집에 없는데 울려야 되는데 자기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 못 도와주겠다. 우리 집은 계단이다. 네네네. 그럼 혼자 이제 하고 네. 심지어 다음 집에 가야 되는데 조금 힘이 다 그쵸. 빠지고 다 약간 빠지고 뭐 무릎 낙하고. 약간 그런 네. 경우가 있는. 그러면은 조인이나 협력 이렇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금액도 반반 나누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상 저희가 선탑을 보통 한 달 정도 하잖아요. 네,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꽉 채우셨어요? 아니면은 20 며칠. 선탑을 하고 나서도 익숙해지기까지 어느 정도 더 걸리셨어요? 지금도 아직은 뭐 항상 좀 새로워요. 새롭고 아침에 그냥 빠바박 실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익숙하겠다고 얘기하겠지만은 그래도 한 3달 정도면 좀 여유롭지 않을까? 제가 기사님한테 그걸 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여기 일하신 지가 이제 5개월 차예요. 어느 정도 이제야 익숙해지신 정도. 그렇죠. 근데 이케아가 사실상 가구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도 네. 처음 보는 가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설명서 보고 네. 보통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예습하고 예습하고 가시는 거예요? 전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날에 무조건 다 보고 잡고. 근데 그걸 보고 밤날 가도 헷갈려. 물론 안 보고 가는 것보다 보는 게 낫는데 부딪혀 봐야 돼. 손에 익숙해지게끔 자기가 해야지. 대신에 봤으면은 이게 그 얘기였구나는 빠르게 이해가 돼서 좀 더 좀 수월하게 하고 실수 같은 건 적어지고요. 그래도 기사님 어느 정도의 손재주가 있으신. 손재주가 있다고 느낀 적 없었는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가구 배송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장점이요. 되게 많은 짐을 안 가도 된다? 정도? 하루에 한 14가구 정도 보통 네. 이렇게 가니까. 일단은 그 정도? 그럼 단점은? 단점은 일단 무겁고 리스크가 커요. 근데 무거운 게 여러 개로 이제 패키지로 놓아져 있으면 뭐 카트에 실든 하나씩 나르든 하면 돼요. 크게 돼 있는 것들은 정말 여기서 여기는 들고 하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에 걸렸어. 일단 3층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무겁거든요. 아침에 이제 와갖고 제 배정받은 것들 보면 설마 저게 내 건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미리 전날에 봐서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내게 맞구나라는 걸 알고도 이제 그날은 약간 죽었다 싶은. 그쵸. 이거 오늘의 숙제는 조립 오고가 아니라 저거 하나 배송하는 게 숙제인 거예요. 딴 거 있는 거 없이. 그거를 끝냈으면 나는 오늘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 퇴근이세요, 보통? 그거는 매니저님들마다 다른데 저는 일찍 나와요. 4시 반쯤에 새벽에 나와갖고 상차를 해서 바로 출발을 해갖고 시작을 합니다. 아침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저한테는 그 스타일이 맞아갖고 하는데 전날에 와서 실으시는 분들도 있고. 야간 상차하시는 네.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사실 보통 이케아는 6시 출근이잖아요. 그러면 4시 반 상차라고 좀 일찍 고객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 반에 싣고서 조금 제가 더 여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 신입이에요. 저도 5개월 차지만 기존 기사님들보다 싣는 속도도 느릴 수가 있고 맞아요. 챙기는 것도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나가 좀 여유 있게 와서 싣고 하면 되겠다 해갖고 그 시간부터 했는데 길어졌던 시간이 단축은 돼요. 싫어지는 게 단축은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면 내 5시 반에 나갈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많이 또 겹치게 되면 또 버벅이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일찍 나와서 그냥 싣고 편하게 그냥. 그럼 퇴근은 보통 퇴근은 그날의 조립이 뭐라고 하셨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리고 어떤 지역을 갔느냐에 따라서 7, 8시쯤이면 퇴근을 해요. 그럼 기사님이 그 지금 임대인수 조건이신가요? 아니면 렌탈이요. 매출과 실수익이 가장 궁금하기는 해요. 지난달에 찍힌 게 한 650 정도 됐어요. 매출이요? 네. 렌탈로 나가야 되는 게 150 정도 나가고, 지금은 초반에 렌탈에 대한 임대료에서 나가야 되는 게 100만 원이 더 붙어서 한 250 정도 나가요. 거기에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전기 충전 정도? 한 30만 원 정도? 그러면 일단은 당장에 남는 건 350에서 400. 그래도 3개월 차, 4개월 차에 네. 나쁘지 않은 정도기는 하네요. 그러면 한 개만 시키는 집도 있을 거고 여러 개 시키는 집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개 시키는 집에 가면은 그 집에는 조립이 다 할 때까지는 못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한 집에 최대로 많이 있던 시간이 어느 정도나? 3시간 정도. 그게인데 프레임도 크고 침대 그런 거에서 좀 오래 걸린 것도 있고, 제가 좀 더뎌서 좀 걸린 것도 있고. 조립할 때 고객분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부담되거나 좀 이러시진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옆에서 계속 이러고 계신 분이 있어요. 도와드릴까 뭐 하면서. 아니요, 괜찮아요 해도 뭔가 딱 들으면서 하려고 하면 바로 와서 붙어서 도와주세요. 괜찮다고 했는데도 와서 하시면은 그분의 성격이 그러시는 거니까는 어쩔 수 없이 괜찮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떤 고객님 그런 거 있죠. 너 어떻게 조립하는지 보겠어.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마주. 다양한 네. 고객분들이 많아서 차라리 없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이 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가구가 무거운 거에 들었을 때? 네. 그저께 5층 고객님 쇼파가 있었어요. 근데 적혀 있는 게 우리 집 계단 없습니다. 3층까지만 날라주세요. 그러니까 계단이라는 집은 보도 낮아요. 그래서 가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갖고 조인을 해서 할까 하다가 고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고객님 이거 제가 3층까지 간다고 쳐요. 5층까지 어떻게 올리실 거예요? 와이프랑 하려고. 제가 한번 살려드릴까요? 와이프한테 정말 큰 욕을 드실 건데 저랑 같이 하시죠. 알겠다고 해서 했어요. 근데 진짜 고객님이 쇼파 패키지가 3개짜리에 다른 것도 있었지만은 겨우 한 번 딱 올리고서 너무 힘들다고. 근데 진짜 감사하다고.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그런 거 힘들고 매트리스 큰 것도 힘들긴 해요. 네. 그러면은 고객분들한테 약간 바라는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꼭 하고 싶은 말이나.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진상 고객을 만난 적은 없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시공하러 왔지만 저것도 좀 해줄 수 있어요? 막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다른 일이고 신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하니까는 난감하잖아요. 못 해주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맞아요.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